네, 안녕하세요, 후보님. 네, 안녕하십니까. 너무 바쁘신데 이렇게 열심히 뛰어와 주시고 감사합니다. 여기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예비후보 경선 승복 서약서가 있고 이거 방금 읽으셨을 것이고 여기에 이제 동의를 하시면 서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후보님 선거구는 어딜까요? 네, 이렇게 이제 서약서 서명하셨고요. 경선 선곡 서약서입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강주 전남 통합 특별시의회 의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통합이 됨으로써 약간 명칭 바뀌었는데 그래도 우리 시민분께서는 도의원이라고 알고 계시니까 제가 편의상 도의원이라고 칭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편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4선거구에 출마 예정이신데 4선거구가 어디이신지 지역구랑 성함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행정동으로는 덕연동, 조곡동, 법정동으로는 덕암동, 생목동, 연양동, 조곡동은 덕암동, 생목동, 연양동이 덕연동이고 조곡동 행정동이나 법정동이 같습니다. 네. 이 지역구가 지금 도의원 4선거구인데 현재 일단 민주당 경선을 치러야 하잖아요. 경선을 치르시는 후보분들은 몇 분이신가요? 지금 3분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3분. 네, 3분이 지금 출마 예정인 걸로 아시고 여기에서 몇 분이 올라가신가요? 1분 올라갑니다. 아, 경선에 원래 여기가 이제 소선구제여가지고 혹시 타당 분도 계신가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번에 제가 한번 선거 나와서 떨어질 때도 뭐 타당 후보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 하면 곧 경선이 본선인 건데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 후보님께서는 방금 전에 저번에 한번 낙선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이유로 낙선을? 그때가 코로나 시절에 제가 의장을 했었고요. 운영위원장과 의장을 했었는데 코로나 시절이어서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고 의회가 멈춰버리면 결정을 못하기 때문에 뭐 시장님도 의장님은 절대 걸리면 안 된다고 할 정도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밖으로 못 나가니까 제가 발로 뛰는 의원이라고 하는데 밖으로 못 나가니까 이제 민원인들이 면담을 오는 겁니다. 3명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만 하다가 이제 시도 의원은 권리당원 100%지 않습니까? 그것도 관리도 해야 되고 또 받기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 전 위원장님이 의장님 시민들하고 이렇게 열심히만 이러면 시민들이 알아줄 테니까 뭐 당신 열심히 하면 도의원 될 거요 그런 말만 믿고 사실은 그냥 일반 열심히 밤샘도 하고 의장 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야 여러 가지로 힘들고 제가 24명 중에 22표를 얻어서 의장이 됐는데 또 그만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구사항도 많았고 내부에서 분열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워서 소위 말하는 조직관리 보다는 일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경선 바로 전까지 의회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준비가 좀 부족해서 떨어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후보님께서는 시의원을 선선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의원 선선 과정에서 의장까지도 하셨고 마지막 이제 광역의원 즉 도의원으로 출마를 하시다가 낙마에 이제 경험을 하셨는데 이번에도 다시 도의원에 이제 출마를 하실 예정이시고요. 이제 시의원 활동을 쭉 하시다가 이렇게 봤을 때 그래도 3차원까지 하셨으면 내가 허유인이 이 정도 많이 해놨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연양들 우리 순천에 마지막 남아있는 금싸라기 땅입니다. 그 땅을 지금은 한 300만 원, 200만 원 하는데 30만 원 그것도 공시지가 1.5배로 해서 그걸 어떤 우리 순천의 기업도 아니고 그 대표가 SPC 소위 말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해가지고 그걸 싸게 사서 투자가 아니라 투기성에 가깝게 어쩌면 대장동보다 더 큰 사업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바로 옆에 있는 상업지역이 한 600만 원 정도 됐는데
우리가 이제 도시 기본 계획에 보면 유원지 지정을 합니다. 그 유원지가 도시 관리 계획이나 이럴 때 소위 말하는 상업적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30만 원에 650만 원 길 건너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 2015년, 16년에 거쳐서 얘기를 듣게 됐고, 그 덕분에 우리 어석시장이 공식 시정 질문 때 공적비를 세워줘야 된다고 표현할 정도까지 영향들을 살려놨고요. 그 다음에 거기는 자벌도 있었고 또 4차 산업 클러스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쪽의 공간으로 마지막 남아있는 땅입니다. 제가 여기서 아마 최초로 공개할지 모르지만 제가 당시 시장님하고 같이 해가지고 NHN 데이터 공공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유치를 우리 시민들과 같이 공무원들과 했습니다. 3천억짜리입니다. 그러면 우리 순천시 역사상 가장 큰 투자 유치였어요. 근데 그때 그 협약식에 가서 대표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나주하고 우리가 경쟁을 했는데 데이터 센터는 전선, 전기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한전이 있는 나주가 더 나을 거고 거리상으로도 더 좋은데 순천을 선택했습니까 하니까 저도 그러고 싶었습니다. 인센티브도 많았습니다. 나주가. 그러는데 자기 직원들이 순천에서 그리고 그 국가정원을 쳐다보면서 근무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때 제가 느낀 몇 가지 사례 중에 하나가 좋은 땅을 가지고 있어야지 좋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죠.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지금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어서 뭐 이 주택 보급률이 뭐 정냐 마냐 하겠지만 다른 쪽으로 해도 충분한데 그 좋은 땅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본인들이 저한테 그 공적비 세워주고 4차 산업 클러스터 만들고 체류형 관광을 위해서 호텔 그런 걸 유치하자고 했던 분들이 또 다시 거기에다가 도시 개발을 해가지고 타운하우스 짓고 아파트 짓겠다고 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너무 길기 때문에 너무 엉터리 같은 결과가 나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했길래 두 번째 또 막았죠. 그때는 이제 대한민국 최초로 의장 회복권이라는 것을 공부해서 발견해가지고 그 사업을 못 막았던 것이 가장 했고요. 지금 이야기는 모 국회의원이 유치했다고 하는데 지금 광양에 있는 운전면허 시험장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전에는 나주까지 우리가 1박 2일로도 갔어요. 그렇죠. 그걸 제가 유치하게끔 그 사업이 되게끔 제선데 제가 그걸 제안받고 그랬습니다. 아니 우리 광양에 있는데 왜 내가 해야 되냐 하니까 우리 순천의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매니페스토라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정하게 평가하는 상들이 있어요. 그 상을 최우수상을 연속 2번 받고 뭐 의원들이 너만 상 받냐 그래서 오히려 상 받으면 제가 의정 활동이 힘들어요. 그래서 사양하고 사양한 상이 계산해 보니까 70여 개 되더라고요. 어떤 분은 나보고 나중에 상 전시회도 한번 해라. 그리고 책도 써서 이런 상으로 이렇게 받았다. 사연도 한번 책으로 바꿔보라 할 정도로 말뿐만이 아니라 그 70개의 상들이 다 공모사업, 특히 깨알 대상 같은 경우는 가로주차장을 사선주차장으로 만들어서 그걸로 인해서 한 100억 이상 예산 절감을 해서 만든 그런 상, 정말 대한민국이 인정해주는 그런 상을 받아서 열걸라면 너무 많아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발로 뛰는 유자는 의원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선 시의원을 하시면서 이제 많은 분들께 혜택이 갈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시민들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일들도 많이 하셨는데 저번 8대 때 한번 잠깐 쉬시고 이제 다시 9대에 이제 도의원으로 입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계속 그 지역구에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달리 이름과 얼굴을 알릴 필요는 없으나 또 많이 이사가고 이사오고 인구 유입에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또 새롭게 다시 또 허 요인이 출마를 한다 이걸 알리셔야 할 텐데 어떤 방법을 알리고 계신가요? 제가 아주 유명한 청춘의 시원 후보로 제가 2010년도에 1%도 안 되는 인지도를 가지고 3개월 동안 이렇게 여러 방법을 시도한 끝에 뛰는 시원 후보라고 사거리나 이런 데서 아침 저녁 출근 인사 퇴근 인사 할 때 이렇게 뛰면서
해가지고 뭐 춤추는 시원 후보 여러 가지 닉네임으로 가장 열심히 선거운동 한다는 것을 해서 이번에도 제가 12년 동안 하면서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카데미에서 항상 1등 해가지고 1급 포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3번. 그때 이렇게 조직상 또는 뭐 선거할 때는 꼭 다른 사람들 양보를 하게 되거든요. 1급 포상을. 그랬는데 이번에는 대선 그리고 보궐선거 해갖고 두 번이나 제가 1급 포상을 받게 된 이유가 오늘 또 우리 사무장이 너무 열심히 뛰고 홍보를 하더라. 자기가 처음 봤는데 이제 그랬는데 이렇게 사거리에서 뛰면서 이렇게 흔들면서 발로 뛰면서 해서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열심히 발로 뛰면서 하겠다는 것을 퍼포먼스로 하는 것이 벌써 지금 몇 년입니까? 16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다 보면 이게 그 의미랑 퍼포먼스는 좋은 것 같아요. 시민분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발로 뛰겠다 이 퍼포먼스를 운동하실 때 하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도로라 무릎 관절 같은 건 괜찮을까요? 그래서 8대 때는 아까는 8대고 9대인데 9대하고 이번에 10대 제가 저번 선거 때 정말 좀 허리도 아프고 여러 가지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보통 그렇게 하고 나면 초선 때는 몸무게를 14kg를 뺐습니다. 그리고 재선 때도 그 정도 뺐고요. 지금 현재 한 10kg 빼가지고 오히려 이쪽 어깨가 좀 아팠어요. 그랬는데 요즘 하도 이렇게 손 들고 그러니까 오히려 나사가지고 몸무게도 지금 한 최고 한 10kg 지금 현재는 한 8kg, 9kg를 유지하면서 오히려 건강해지고 그래서 제가 초선 때 허윤이는 3가지를 당선되고 했다. 첫째, 당선됐다. 2번째, 살이 빠져서 다이어트 돈 벌었다. 3번째, 건강 찾았다. 이렇게 3가지 일석삼조를 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 부분에서는 다이어트가 돼가지고 선거운동 열심히 하면 살 빠집니다. 네. 그 다이어트가 된다고 하니까 부럽기도 하네요. 제가 좀 어떤 분이 이야기하면 저랑 같이 뛰면 아마 다이어트 한다. 그러니까 지금 초선 때는 제가 많게는 6시간 동안 유산소 이렇게 달리면서 뛰는 걸 했으니까요. 살이 뭐 18kg, 14kg 정도 빠졌어요. 네, 그래요. 네, 저도 한번 열심히 운동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활동도 이제 얼굴 알리기, 그 다음 춤추는 시원, 독특한 퍼포먼스로 활동을 하시니까 많은 분들께서 관심도 가지시고 또 인지도 금방 되실 것 같은데, 그거 외에 또 이렇게 후보님께서 활동하시거나 뭐 하면서 가족분들이나 주변 분들께 뭐 가슴 뭉클했다거나 아니면 감동적이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있을까요? 선거운동하면서 이렇게 빵빵 거려주고 호응해줄 때가 가장 엔돌핀을 돋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아마 최선을 다해서 하거든요. 밤늦게까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할 때 그때 역시 발로 뛰는 일 잘하는 의원이라고 제가 정치는 제일 처음에는 봉사 아니고 월급도 받고 이렇게 수당도 받는데 뭐 봉사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의로운 의원이 된다면 정말 성직자보다 더 힘든 것이 정치거든요. 정의로운 정치는 저스티스 안 폴리티스는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성직자는 노는 물이라도 깨끗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혹도 많고 여러 가지 그럼에도 깨끗한 정치를 하는 사람들 할 때 가장 이제 민원 해결하고 나면 또는 문자나 전화나 아니면 직접 와서 역시 모든 사람이 안 했는데 허윤 의원 마지막에 왔는데 그래도 이걸 해결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할 때 정말 뿌듯한 느낌이 들고 내가 돈이 없어서 또는 뭘 나누지는 못하지만 물질적인 나누지는 못하지만 내가 가진 재능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고 또 그 행복 때문에 또 어려운 의원의 길을 걷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저희 순천시 의원으로서의 활동과 이번에 이제 선택하신 광주 전남 통합 시의원, 즉 이제 도의원으로서의 활동은 좀 남다를 것 같은데요. 어떤 게 다를까요? 그동안에는 우리 그 전라남도와 서울시를 비교하면요, 서울시는 서울시가 집행부서입니다. 그리고 구청은 민원 해결 정도의 수준에 있었어요. 근데 광역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여수시, 광양시, 순천시가 이런 데가 소위 말하는 집행부서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예산을 갖고 있죠. 막 예를 들어서 구청은 막 50만인데도 의원들이 한 10명밖에 안 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우리는 28만인데도 25명, 예산도 1조 8천억, 뭐 9천억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통합시가 되면 시장이 장관급으로 격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산도 34조 정도 많은 예산을 갖고 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동안은 도의원들이 존재감 없는 그냥 그 도 예산이라든지 국비 예산을 이렇게 받아와서 플랫폼 중간 역할을, 매개체 역할을 했다면 지금부터 그 통합시의원은 정말로 집행부서로서 34조, 그 안에 5조가 플러스 나오지 않습니까? 1년마다. 그 돈을 정부 부처가 다 권한 이임해주는 그 막강한 특별시장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가 의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는 밤샘도 해가면서 국회의원급 그런 의정활동 거기서 해야지 된다는 거에서 그동안은 좀 이렇게 사람 좋은 것보다는 실력과 능력과 그리고 어떤 네트워크가 잘 구성된 인재들이 이번에 뽑혀야지 되고 특히 통합시가 돼서 지금 3개 청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1청이지만 전남 동부가 우리 전남 동부가 소외론에 지금 시달리고 있거든요. 이 통합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 통합의 밑그림을 그려야지 되는데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거 우리 것을 전남 최고 제1의 도시인 이 순천의 이상에 맞게 당당하게 우리 목을 챙겨오려면 정말 실력 있고 싸울 줄 알고 그리고 정말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의원이 꼭 의회에 진출해야지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3선의 의장까지 했고 또 여러 가지 거기에 전남 청소년 지도자 대상 총재 이런 걸 겪어서 역임하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일을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후보님 뭐 끝으로 아직 다 못한 말씀 있거나 자랑하실 거 있으시면 해주시면 제가 별명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발로 뛰는 일자는 의원이라고요. 12년 동안 운동화만 신었습니다. 정말로. 요즘은 이제 제가 떨어지고 나서 구두도 신었지만 그리고 밤샘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원스톱으로 바로 그 즉시 해결을 하고 노력하고 그러지 않으면 꼭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발로 뛰는 일자는이고 또 하나는 공무원들이 저한테 했습니다. 시정 질문이라고 잘 못하면 의원의 무덤, 잘하면 의정의 꽃이라는 시정 질문을 보통 4년 동안 한 번도 못 온 의원이 6대의에서는 10명인가 12명인가 됐습니다. 과반이 넘을 정도 못 했는데 저는 보통 4년 동안 7번의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3 하면 21번이잖아요. 근데 이리저리 의장 때 빼고 저는 19번 했습니다. 4년 동안 한 번도 못 온 사람이 있는데 저는 19번 할 정도로 그래서 공무원들이 붙여준 별명이 저는 나중에 하는데 진돗개입니다. 한 번 물면 절대 안 논다고. 그 대신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꼭 대안 제시를 해서 그분들에게 하는 거고요. 의원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행정이 갖고 오는 안들이 한 70% 돼 있으면 의원들이 80%, 90% 완성도 높여서 좀 더 시민의 뜻을 받아서 더 완성도를 높여서 시민들에게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3선 의원의 의장까지 했기 때문에 또 시의원이란 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제는 특히 통합시가 되고 나서부터 제가 통합시의원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굳혔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존재감 없는 도의원이 아니라 정말 일을 하고 밑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라서 그런 3선에 또 의장 권력으로 해서 준비된 일꾼이라는 말과 함께 우리 딸이 이런 말합니다. 아버지 3선에 의장까지 하는 돈 안 벌고 뭘 했어. 지금 우리 딸이 저 땅에 선거를 해서 한 2년간 돈 벌고 지금 건국대학교 복학해서 하는데 저는 우리 딸한테 죄송하지만 용돈, 학비, 생활비 한 푼도 못 보내고 있습니다. 간혹 용돈 좀 부정기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잘 벌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고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 딸이 아빠는 의원으로서 일 열심히 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럴 때 자랑스럽다는 말을 듣고 지금도 응원하고 아빠는 의원일 때가 제일 멋집니다. 잘해보세요. 그러면서 휴학까지 이야기하길래 제가 선거 도와준다고 휴학하지 말고 네 공부 열심히 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뛰고 있습니다. 저는 조직도 없고 돈도 좀 없지만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처럼 말뿐만 아니라 성과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4년 동안 와신 상담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뭘 잘못했는지, 제가 뭘 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배달 알바를 하면서 또 우리 딸이 했던 무인 카페를 청소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배운 것을 저의 경험과 지혜 그리고 제가 성찰했던 모든 것을 쏟아서 정말 이재명 대통령처럼 미치도록 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꼭 우리 통합시 시의원으로 저를 일꾼으로 뽑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후보님 너무 수고하셨고요. 이거 명함 한 장 이렇게 네, 크게 네. 예, 이렇게 비춰주십시오. 네, 지금 전남-광주 특별시의원이라고 하시니까 좀 네. 헷갈릴 수 있는데 도의원입니다. 예전을 말하면 이제 네.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명칭을 하는 거고요. 덕암, 생목, 연양, 조곡동에 도의원으로 출마하시는 허유인 예비 후보님이십니다. 발로 뛰는 의원, 일 잘하는 의원, 이재명 대통령처럼 미치도록 일하고 싶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 깊게 봐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치도록 일하고 싶습니다. 꼭 일꾼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화이팅!